북유럽의 장난꾸러기 로키는 북유럽 최고 존재들의 본부인 아스가르드 주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로키는 동료 아스가르드인들을 괴롭힐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든 사이 그는 시프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결심했어요. 시프는 천둥과 하늘, 농경의 수호신 토르의 아내였는데요. 흐르는 듯한 아름다운 금발 머릿결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대단했습니다. 아침에 아내를 보자마자 토르는 분노했어요. 그는 즉시 로키의 책임이라는 걸 알아차렸죠. 실제로 로키는 장난기와 익살스러운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토르는 로키를 찾아 아름다운 아내의 황금빛 컬을 되찾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로키는 이번엔 좀 지나쳤어 하고 생각하며 토르에게 난쟁이들의 고향인 스바르탈프하임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난쟁이들은 광산과 대장간이 미로처럼 얽힌 지하에 사는 대장장이와 공예가들로 유명했어요. 로키는 혼잣말로 그들이 날 못 도와주면 아무도 못 도와주겠지 하며 장인들에게 그들이 시프의 머리카락을 새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원래 머리카락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토르는 좋아 하며 로키가 스바르탈프하임으로 떠나도록 허락했고 로키는 곧 원하는 것 이상을 얻게 됐어요. 이발디라는 난쟁이의 아들들은 전능한 아스가르드족을 위한 선물의 진심이었어요. 그들은 시프를 위해 새로운 황금 자물쇠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배와 강력한 창이라는 2가지 선물도 추가했어요. 잠깐! 로키는 욕심쟁이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설득해서 더 멋진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로키는 다른 난쟁이 형제인 브로크르와 신드리에게 다가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난쟁이들에게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 그는 난쟁이들이 결코 그런 훌륭한 선물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며 자기 머리를 걸었죠. 난쟁이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키의 내기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로키는 머리를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난기를 발휘해 2번째 난쟁이 형제가 내기에서 지게 할 계획을 세웠죠. 그는 파리로 변장하고 난쟁이들이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을 쏘려고 했어요. 불 속에서 꺼낸 첫 번째 선물은 황금빛 털을 가진 살아있는 멧돼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능력이 있었고 어떤 말보다 잘 달린다고 했어요. 로키는 첫 번째 선물을 망치기 위해 일하는 난쟁이의 손을 찌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난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선물은 9일 밤마다 8번씩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반지였어요. 날벌레 로키는 필사적으로 일하는 난쟁이의 목 뒤를 찌르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선물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 완벽했거든요. 난쟁이들은 실수라도 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선물은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물은 토르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바랬죠. 로키는 이번에도 성공을 위해 난쟁이 중 한 명의 눈꺼풀에 앉아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든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는 망치였는데 이 망치는 던져진 후 부메랑이 되어 주인에게 되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망치에는 손잡이가 너무 짧다는 한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난쟁이들은 이 마지막 선물을 번개라는 뜻의 묠리르라고 명명했어요. 이 특별한 망치는 바람, 비, 천둥, 번개와 같은 원소를 소환할 수 있어 사람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죠. 또한 번개를 발사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난쟁이들은 손잡이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선물을 아스가르드에 가져가 선물하기로 동의했어요. 로키는 자신이 가져온 선물이 아스가르드인들을 기쁘게 해줄 것이라 확신하며 동료 아스가르드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묠리르 망치의 결함을 보고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죠. 토르는 시프의 새 머리카락과 결함이 있는 망치를 받게 됐어요. 그의 아버지 오딘은 반지와 창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권과 평화의 정신인 프레이르는 멧돼지와 배를 받았습니다. 로키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아스가르드인들은 망치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앞으로 거인과의 전투에서 망치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 알았으니까요.
로키가 난쟁이들에게 머리를 빗졌다는 뜻이기도 했죠. 잠깐만요. 로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내기에 제 머리를 걸었고 그 약속을 지킬 생각입니다. 하지만 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의 말이 맞아요. 난쟁이들이 모두 말했어요. 난쟁이들이 로키의 목을 다치게 하지 않고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똑똑한 난쟁이들은 로키가 그렇게 쉽게 도망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누구에게도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로키의 입을 접착제로 막기로 결정했어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로키의 머리는 난쟁이들이 소유한 거잖아요. 토르와 그의 망치는 북유럽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 강력한 북유럽 정신에 대해 놀랄 만한 몇 가지 사실 중 하나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전 세계의 많은 장소가 토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습니다. 캐나다, 알래스카, 남극에는 토르산이 있고 그린란드에는 토르 피오르드가 있어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오에는 토르의 이름을 딴 화산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화학원소도 있어요. 토륨이라고 하는데요. 19세기에 스웨덴 과학자에 의해 발견됐어요. 토르가 번개와 천둥을 치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토르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도 많아요. 당연하게도 목요일을 뜻하는 Thursday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목요일은 토르를 기념하는 요일이었죠. 토르의 멋진 장비는 망치뿐만이 아니었어요. 옛 이야기에 따르면 토르는 강력한 벨트와 철제 장갑을 착용해서 이미 인상적인 힘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토르를 영화에서의 호리호리한 금발머리의 청년으로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옛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사나운 눈매에 붉은 머리, 붉은 수염을 가진 중간 키의 근육질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로 묘사돼요. 여러 이야기에서 그를 인류의 수호자로 묘사해요. 하지만 성질이 매우 나빠서 다른 아스가르드인들에게 자주 화를 냈다는 이야기도 종종 전해져요. 북유럽 신화의 다양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최초의 인간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스크와 엠블라고요. 물풀의 나무와 느릅나무의 영어 이름도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다른 문화권의 다른 신들과 달리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매우 장수하며 마법의 사과를 먹음으로써 젊음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뿐이죠.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라그나로크입니다. 라그나로크는 큰 전투와 오딘, 토르, 로키와 같은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잃는 등 복잡한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결국 전 세계가 물속에 잠기게 되죠. 물의 재등장 이후 세상은 이전의 모든 재앙을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북유럽 신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포에틱 에다라는 책을 구입하세요. 북유럽 민담이 나오는 이야기를 자세히 묘사한 익명의 서사시 모음집입니다. 이 이야기 중 일부는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토르, 오딘, 로키를 묘사하는 오늘날의 많은 영화와 TV쇼의 원천이 됐어요.